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시가 작자미상의 유산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참, 시간이 빠르죠. 고전시가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 유산가 보시게 되면, 이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 후기 때의 유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잡가 중에서 그 지금 뭐 멜론이나 이런 데서 탑백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12잡가가 유행가로 있었대요. 12개의 잡가가 그 중에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벚꽃 엔딩처럼 계속 불리는 그런 노래였었나 봐요. 그래서 내용은 그냥 뻔해요. 봄이다. 좋다. 구경 가자. 와, 멋지다. 뭐 이런 거. 딱 그 내용인 건데 늘 얘기하지만 쓸데없이 상투적이고 관용적인 표현들 되게 많고요. 한자어 너무 심하게 집어넣고요. 고사 또 쓸데없이 집어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뭐 고사 자체를 묻는다거나 한자 뜻이 뭐냐 이런 거를 그렇게 묻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늘 뭐다? 맥락이다. 맥락을 살펴서 앞뒤 내용이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러한 감정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표현법은 뭐를 썼구나. 이 정도. 이 정도를 간파해서 칙칙칙칙 쓱쓱쓱쓱 해 나가시면 최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구절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영탄적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쓸데없이 또 엄청나게 한자어 나오고 있죠. 딱 느낌 보면 한자어에서 이런 꽃화자 아시나요? 봄춘자 아시나요? 이 정도만 아시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일만만 얘는 이제 될 화죠. 꽃화하고 다르죠.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아시면 해석이 더 쉬울 것이고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면 이 춘이 봄이라는 것만이라도 아십시다.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봄이라서 꽃 피고 막 온 세상이 막 되게 뭐 화창한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해석을 한다고 하면 화란 춘성은 꽃이 피어서 그 봄 기운이 이 성 안에 가득하고 만화방창 많은 생물들이 많은 뭐 이 세상에 생명체들이 바야흐로 그 화창한 뭐 세상이 열렸다. 혹은 뭐 화창하게 활짝 피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봄이라서 좋은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탄 어김없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때 봄이 왔으니 때 좋다. 번님내야. 뭐 불특정 다수이지만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뭐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딱 그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건 되게 웃기긴 하지만 뭐 이렇게 불이 났다거나 내가 뭐 어떤 위급한 상황에 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뭐 이렇게 누군가가 야, 돈 내놔 하면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살려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살려준대요. 뭐 거기 가는 김영철 씨, 뭐 지나가고 있는 예쁜 미미야, 뭐 이런 식으로 살려줘 이랬을 때 혹은 뭐 무슨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딱 찝어서 보여줌으로써 어떤 시상의 집약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여튼 때 좋다 번님내야 도치법도 쓰였고요. 번님내야 때가 좋구나. 산천 경계 구경 가세. 산과 내 자연 대유 뭐 경계 전체적인 이제 경치 구경 가세. 청유형 정결 어미 느낌 오시죠? 그래서 다 같이 봄 구경 가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놀러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놀러 가기까지의 어떤 속도감은 굉장히 전개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장망해 담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산천경계 구경 가자 하고 천리강산 자연 속으로 혹은 뭐 산과
뭐 들속으로 강속으로 강으로 들어가니 놀러 가니 이건데 죽장망해 단표자 이런 표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하기보다 이 단어는 이런 걸 의미하지 정도를 알고 계시는 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죽장망해는요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요. 망해는 집신이에요. 그리고 단표자는 표주박의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은 한 개. 그러니까 한 개의 표주박에 물을 넣어서 어때요? 준비가 굉장히 간소하죠. 그래서 소박한 어떤 그 차림을 하고 빨리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러는지 뭐 아니면 그냥 그 어떤 그 안분지족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뭐 양반이 쓴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놀러 가자, 간편하게 하고 가자,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죽장망의 단표자. 양반들도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소박한 삶, 안빈낙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자연 속으로 들어가니 만산 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 그 산에 가득한 그 홍색과 녹색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 심상을 막 부각시키면서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주변에는 이제 그 나무들이 새싹을 피워서 녹색하겠죠. 그래서 색채의 대비를 보이면서 서로 뭐 대조를 이룬다 이런 느낌보다 막 화려한 갖가지의 색들이 봄에는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1년에 1도 한 번인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한 번.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서 봄의 색깔을 춘색을 자랑하노라. 각기 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각기 뽐내면서 색색이 붉었는데 각자 색깔들이 다 각자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붉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와중에 창송 취죽은 창창우를한데 송중만 느끼셔도 됩니다. 소나무와 대나무 이 창과 취 많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창, 청, 취 뭐 이런 것들 다 푸르다예요. 그러니까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벽도 있었죠. 푸를 벽, 벽해 이렇게 되면 푸른 바다 이런 거였지. 그래서 여튼 시각적으로 푸른색이 창창우를 우리는 창창우를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울창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막 푸른색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피어 있고 뭐 새싹을 내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푸른색이 있는데 거기에 기화요초 남만 중에 남만 그 지금 막 흐드러지게 가득하게 피어 있는 모습. 기화요초 얘도 또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화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과 풀들이 이 기화요는 똑같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뭐 그 구슬같이 옛날에 구슬은 굉장히 예쁜 보석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구슬처럼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꽃과 풀들은 막 난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점층적이죠. 막 울창한 송죽과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초. 그 중에 거기에서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얘네들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정적인 아름다움 속에 동적인 나비가 하나 콕 집어드는 거죠. 그래서 꽃 속에 잠든 나비가 자취 없이 자취가 없다는 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뭐 조용히 아름답게 뭐 이런 거죠. 날아든다. 그래서 정적인 아름다움, 동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그게 끝이 아니야.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화간 전문은 분분설이라. 대꾼이라. 그치? 뭐뭐이라. 영탄적이라. 뭐 너무 많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대꾸와 뭐 영탄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유상앵비. 버들 유자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위에
앵은요 꾀꼬리 앵자예요. 그래서 요런 말이 이제 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꾀꼬리구나. 꾀꼬리는 봄, 여름을 상징하는 철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서는 꾀꼬리가 날고 있는데 그게 마치 편편금 같대요. 편편금 이요 같다 하지 않고 이요 했으니까 은유법 쓰인 거고요. 그래서 앵이꼴 금이다 이거야. 편편은 조각조각 막 조각조각 이제 이렇게 펼쳐진 흩어진 금. 금 같다고 골드 같다고. 그러니까 꾀꼬리가 노란색인가 봐요. 그 노란 꾀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조각조각 흩어져서 막 흩뿌리는 금 같더라. 굉장히 시각적이고 아름다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거고요. 그리고 화관 접무, 꽃 사이에서 날아다니는 접은 나비 접자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나비 아까도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또 얘기하고 있죠. 무는 춤출 무자야. 그러니까 나비가 나는 모습을 춤춘다라고 지금 의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는 마치 분분설 같구나 이거예요. 분분설, 분분하다라는 표현, 뭐 낙화라든지 이런 시에서 많이 봤죠. 막 이렇게 아름답게 흩날리는 눈이 이렇게 내리는 모습 이것을 이제 의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분이고요. 설은 눈설자죠. 그러니까 나비가 흰나비였나 봐.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구나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은유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란색의 시각, 여기는 흰색의 시각. 그치? 그래서 삼춘가절이 좋을시고 또 한 번 영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추는 여전히 봄이에요. 우리 삼촌 아닙니다. 삼춘 세계의 봄이라고 해서 뭐 3년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보통 예전에는요 봄을요 이제 초봄 그리고 이제 가운데 봄 그리고 이제 끝나가는 봄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걸 합해서 삼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봄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을시고 영탄적이고 거기에 이제 도화만발, 도화꽃이 복숭아꽃이 만발해서 점점홍 말 그대로 점점 붉은색이 되어 가는구나. 영탄 또 나오고 여기는 은유 쓰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색깔만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노란색, 흰색, 빨간색 아름답겠죠. 그쵸? 그래서 어주축수 애산춘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 이렇게 아름답게 막 색깔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날씨는 막 화창하고 지금 같은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벚꽃도 다지고 조금은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지만 여튼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릉도원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주축수 애산춘이라는 또 뭐가 나와? 고사가 또 나오는 거죠. 아래 써 있죠. 왕유, 시인 왕유가 지은 시의 한 구절이다. 고깃배가 물결을 따라서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네.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배 타고 다니면서 봄의 그 어떤 향기를 사랑한다, 그 모습을 즐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니만 일하더니 뭐 하나의 이상향이라고 얘기하는 도연명의 무릉도원이 무릉도원 또한 고사가 엮여지는 거네요.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 서리법 쓰였죠. 여기가 마치 무릉도원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 같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지금 봄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양류세지 사사록한데 황산공리 당춘절에
연명 오류가 예 아니냐 또 나오죠. 예 아니냐 1번, 예 아니냐 2번 반복되고 있죠. 계속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릉도원 같기도 하고 연명 오류 같기도 하고 뭐 이렇대요. 양류 모두 다 버드나무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가 굉장히 가늘어요. 우리 세발 낚시할 때 세자가 가늘 세자거든요. 그 세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 아주 가느다란 가지 또한 사사록 가늘면서 녹색이니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금색, 흰색, 붉은색에 녹색까지 더해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사록한데 황산공리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그죠? 그냥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황산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곡은 골짜기예요. 곡 나오면 거의 대부분 골짜기쯤이에요. 리는 속 리자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냥 황산 골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산 골짜기에 당춘절 봄이라는 계절을 당했으니 뭐 이거죠. 그러니 이곳이 바로 연명 오류가 아니겠느냐. 이것도 고사죠. 도연명 또 나오는 거예요. 무릉도원도 도연명, 연명오류도 도연명. 도연명이라는 분은 뭐 이제 이분도 이제 벼슬에 있다가 이제 그 시대가 하도 이제 어지러우니까 이제 귀향해서 이제 낙향해서 농사짓고 사셨대요. 근데 이제 엄청난 시인이시고요. 시인이시면서 그 자연 속에서의 삶에 이제 묻혀 사신 분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분 집 앞에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놓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도연명 자체가 약간 좀 이제 신선화되면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버드나무라고 하면 약간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무릉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쫙 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름다움. 그래서 연명오류 도연명이 심었던 5그루의 그 버드나무가 여기 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이 너무 아름답구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놀러 가자 해서 내가 있던 곳에서 자연 속으로 놀러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상 전개가 공간의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 공간의 이동이 엄청나게 막 보이는 것보다는 처음 부분에서 이런 공간 이동이 보이면서 이제 뒷부분은 사실 공간도 이동하고 있겠지, 그지? 한 곳에만 머물고 있진 않겠죠. 구경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거의 이제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들은 건 거의 없지. 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꽃도 봤다가 나무도 봤다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도 봤다가 이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것도 맞고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도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 제비는 물을 물을 찬다는 게 축구 차는 것처럼 공을 차는 게 아니라 물을 배 찬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제비의 배 모양이 물찬 제비. 그러니까 그 유선형이라서 왜 차도 그렇고요. 유선형인 게 더 쌩쌩 잘 달리는 거 과학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물찬 제비처럼 잘 날아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기러기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가야 되는 겨울철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무리지어서 거지 충천, 웬 거지 갑자기? 여기에서의 거지는 우리가 아는 그 거지가 아니고 중천 높이 거에 있는데 하늘 높이 떠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떠서 두 날개 활짝 펴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펄펄 배군간에 의태어 나오고 있고요. 배군 하얀 구름 사이에 높이 떠 중천 높이 뭐 반복도 되고 있는 거죠. 천리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갈고 슬피운다. 갑자기 뜬금없이 슬피운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축 처지죠. 근데 이건 그냥 기러기의 어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얘는 지금 천리말리 떠나야 되잖아요. 시베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언제 가지? 하면서
직접 인용, 기러기의 말을 직접 인용해주는 식으로 의인화되어 있죠. 어이 갈 거라고 얘기도 못하고 하는데, 그치? 그러면서 슬피운다. 이 슬피운다도 그냥 얘가 언제 뭐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이 슬퍼 보인다 이런 느낌이지 나의 감정과는 하나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쓸데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튼 하늘을 바라보니 제비는 물찬 제비처럼 잘 날아서 우리에게로 오고 있고 기러기는 이 아름다운 곳을 떠나서 슬프게 딴 곳으로 가고 있다. 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치를 봅니다. 멀리 있는 산은 원산은 첩첩산중이라서 산이 있고 산 있고 또 있고 태산은 아주 큰 산은 주춤한 듯 어떤 그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기암은 기이한 바위들은 층층이 있고 거기에 장송은 큰 소나무는 낙낙 소나무의 그 가지들은 이렇게 축축축 늘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축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낙낙장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모습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 중에 생명 하나가 이렇게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뭐 이게 여기서 뭐 무생물이냐 생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경치 모습인데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것의 모습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원근의 이동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 구부러져. 난 이 A가 뭘까 한참 생각했어요. 설마 일종의 지금 그 감탄사는 아니겠지 싶어서 유튜브 이제 노래하시는 것까지 창하는 것까지 들어봤는데 맞더라고요. 감탄사 에헤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감탄사다.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춘다. 여기서 춤출 수 있는 애는 낙낙장송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낙낙장송이 걔네들이 이제 쭉쭉 막 곧게 자라는 애들이 아니라 꾸불꾸불 자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부러져서 아주 센 바람에 미친 바람이야. 그러니까 센 바람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춘대요. 의인화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화자의 감정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이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소나무가 뭐 그렇게 지금 춤출만 하겠어요. 그 바람에 막 흩날리는 모습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인다. 흥에 겨워 보인다. 사실 화자의 감정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층암 절벽상에 이번에 눈을 돌린 곳은 시선의 이동은 층암 절벽상에 흐르는 폭포수는 콸콸 의성어 쓰였죠. 그죠? 펄펄 이런 거는 의태어 얘는 의성어.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시각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청각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콸콸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수정염을 들이운 듯하다. 직유법 쓰이고 있고요. 수정염이라고 하면 수정으로 만든 크리스탈로 만든 렴 발이죠. 발이 뭐야? 이렇게 문 같은데 축축 늘어뜨려 놓은 일종의 커튼 같은 거, 그지? 그래서 폭포수가 막 이렇게 흐르니까 이게 하나의 수정으로 만든 보석같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는 발 같더라. 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보조관념, 얘가 원관념 이렇게 되겠지. 이 골짜기 물이 주르르르륵, 저 골짜기 물이 촤촤, 다 의성어. 그리고 대꾸법. 이 골짜기에서도 주르륵 흐르고 있고 저 골짜기에서는 살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열이면 열 골짜기 모든 물이 모두 한데 합해져서 물이 합해져서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 막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모습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천방저 지방저는 막 날뛰는 모습이거든요. 소쿠라지고 막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펑퍼지게 막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합해지는 그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의성어에 의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의성이라기보다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느껴지는 거고 소리에 의한 건 이쪽 부분, 그치? 넌 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그렇게 막 넘치기도 하고 막 방울방울 막 이렇게 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건너 쪽으로 흘러가서 병풍같이 둘러져 있는 바위까지 쭉 흘러가면서 으르렁콸콸 또 의성어 나오네요. 그죠? 청각적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우리 언니 이름이 은옥인데 같이 직유법이고요. 실버같이 구슬같이 이거예요. 실버 구슬 얘네들 전부 다 옥 전부 그 흰색 계통이에요. 회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청각인데 이 청각적인 그 물결의 모습을 또 이제 시각적으로도 드러내고 있다.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얘 아니냐 3번 나오고 있죠. 계속 반복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것을 예찬하는 것을 강조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부허유 또 고사해요. 청렴함에 어떤 부귀를 버리고 어떤 청렴함의 그 상징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문답하던 묻고 답하던 그곳에서 이제 살던 이렇게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곳 장소가 기산과 영수예요. 그러니까 그 기산과 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여기가 마치 기산과 영수 같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이렇게 청렴하고 결백한 그러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살던 요곳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으로만 느끼시면 되는 거지 이걸 막 고사랑 연결 지어서 막 여기에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절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름답다. 이곳도 아름다운 게 마치 그곳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마음껏 즐기다 갈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아니냐에 나온 그 3곳은 전부 다 연명오류 그리고 또 무릉도원 기산영수 전부 지금의 이 경치와 비교되는 장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사실 별거 없었죠. 네, 고생하셨고요. 잠시 있다가 2번째 작품 들어가 보겠습니다.